거친 언어 능력이 옳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최소한 이 자리에 상식적 합의는 전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약속했던 것처럼 앞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한 분 떠나시고 남은 분들에게 직접 질문과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예. 마이크가 갈 수 있나요? 예,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이크 필요합니까? 잡아볼게요. 예. 짧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윤영이 친구예요. 네. 감비가이라고 합니다. 한윤영이 고깃집 술집 가면 맨날 민증 보여달라고 한대요. 그걸 팔로우로 이렇게 트윗을 날렸더라고요. 제가 조카를 했어요. 민증이 그만 까라고. 다음날 마파를 끊었더라고요. 진보진영이 담력이 있어야지. 저는 진보진영이 종편 촬영하는 걸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무간도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조폭이 새끼 조폭을 키워서 경찰에 투입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시청률도 별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참여해가지고요. 뭐 출연료도 좀 빼먹고 재난영화에서 재난 일어나면 낙타를 하잖아요. 그렇게 출연료 열심히 빼먹고 그렇게 하려면은 좀 야누스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종편 출연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송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열심히 보고, 또 탐사보도 하시는 기자님들한테도 좀, 소식도 좀 알려주고,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단순하게 아니고,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배트맨은 조커가 없으면은 배트맨이 아니에요. 네. 조중동이 없으면 진보 진영도 좀 심심할 거예요. 열심히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예. 마이크 옮기겠습니다. 아니요, 예. 마이크 안 했어요. 예. 저는 그냥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고요. 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JTBC잖아요. 근데 삼성은 기존에 CJENM이라고 해가지고 엠넷이나 그런 계열사 그거랑 무슨 차이인지 그것만 좀 확실히 뭔가 좀 알려주시면. 아주 간단한 거는 종합편성 채널이냐 아니냐. 종합편성 채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보도 기능이죠. 그래서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보도 기능 하면 YTN도 있잖아요. 근데 YTN이 지상파보다 시청률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드라마가 없으니까. 지상파가 힘이 센 게 뭐냐면 아주 잘 갖춰진 백화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상파 유사한 백화점이면서 물건도 팔아먹고 가치도 같이 팔아먹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웃긴 예능만 해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물론 결과는 지금 참담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규제라는 면에서는 심지어 지상파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중계 때문에 웬만하면 죄송. 네. 허주영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유영 씨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2005년도에 허주영 씨가 블로그에 동아일보 같은 저급한 사회 집단에 자이든 타이든 코멘트를 허락했다는 사실이 그것이 가장 창피하고 괴롭습니다. 하늘을 어떻게 쳐다본다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랬던 허지웅이 채널 A 출연, 앞으로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야 할 듯.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아까 한유영 씨는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확실히 듣고 싶거든요. 예. 마이크 써야 되나? 중계 때문에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보시죠. 200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저는 기자가 아니었고요. 이제 매체 소속된 게 아니었고, 블로그에 그냥 글을 쓰던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리뷰를 쓰고 나서 동아일보에서 그거를 허중이라는 글을 쓰는 사람이 그때 그 사람들을 욕했다라는 식으로 이거를 왜곡해서 그냥 인용을 했더라고요. 자기들 기사에.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까는 논거로. 근데 전혀 제가 쓴 글의 논지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글을 이제 블로그, 어차피 그때 저희 소통선물 블로그가 없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그것을 쓰면서
마지막 단락에다가 사실 뭐 글의 전반적인 논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동아일보 문화면에 글을 쓰고 계시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연락 몇 개가 차원이긴 한데 그분을 겨냥을 해가지고 어떻게 동아일보에 그 글을 쓰고 있는 거기서 아마 제가 지식인 학계라고 이렇게 썼을 텐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코멘트를 자이든 타이든 화냈던 사실만 오늘 이렇게 창피한데 어떻게 거기다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뭐 개인적인 맥락으로서 그분하고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기고문이나 칼럼이나 기사였다라면은 뭐 그 마지막에 첨부된 그 단락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종편 채널에 출연하는 것과 또 그 어떤 만약에 뭐 당시에 그 입장의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개인적인 맥락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똑같은 기계적으로 그걸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랑은 좀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뭐 저기 먼저 질문 아니었지만 말씀해주신 분이 약간 양수적인 얼굴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게요. 뭐 다른 데도 방송 출연해왔었지만은 다른 데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약간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 뭐 왜냐면 영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권 비판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동아에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외주제작사에서 기존에 이제 SBS의 영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외주제작사에서 그 제작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간다고 해서 제가 오늘 동아의 논조는 참 정말 주옥 같았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출연을 했다가 집에 와서는 뭐 다른 데서 전화해서 동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뭐 이런 실제 어떤 그 이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뭐 참여하는 뭐 신념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이제 뭐 고재열 기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장 좀 문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윤리적인 층위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그 비난을 하는 방식으로 이 운동의 방식을 이끌어 나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진영 내에서의 그 일반적인 의견 자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까 저기 지금 카메라 가지고 들고 계시는 그 분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도 굉장히 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를 그 비난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그 밥벌이니까 어느 정도 용인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스큐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은 잠깐 아까 지목해서 얘기한 거 아니었고요. 그냥 그런 말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허지영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정 PD님이나 그 고재열 기자가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는 오히려 밥벌이 때문에 본인이 그 하던 이야기를 그만둬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출연한 것마저도 비판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지금 뭐 종편 출연을 비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고 아까 김민정 PD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비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게 정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윤리 차원에서 단죄를 하고 무역자 논리가 등장을 하고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 말씀드리는 거고 밥벌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오히려 저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물론 여기 아직 학생이신 분이 한희영 씨를 제외하고서는 저는 지금 뭐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 급여 생활자도 아니고, 그 학자도 아니고, 학계에 뭐 입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글만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저기. 오비니크에도 쓴 적이 있는데, 오비니크는 중앙의 매체입니다. 그럼 그때도 구역자 얘기를 들었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팩트만 따지고 보면은, 오비니크에 글을 쓰는 것이나, 중앙의 영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랑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식인 승리를 가지고 연예인은 모르니까 상관없지만 지식인은 아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그때의 그 지식인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와 각각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지식인의 범위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이상호라고 부산에 이제 강준만 교수 팬클럽 예전에 회원이었고 안티소송운동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지금 한 우익 매체에 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익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곳 분위기에는 좀 불청객일 수 있겠지만은 본인의 다양성을 위해서 용기 내서 해외포도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이 문제를 인식과 태도에 당연한 일치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싶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제 종편을 이제 뭐 악의 축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까 이제 고자일 기자님께서 종편의 이제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하셨고, 김한 기자님도 이제 그런 인식 자체는 뭐 대동소이하시고, 뭐 이제 프린트물로 보면 뭐 위법 위헌, 원천무효, 조중동 방송에 참여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바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준 평론가님은 지금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어떤 인식적인 합의에서 조중동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 있는 방송이라는 합의에서 고재열 기자 비판이 왜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인식에서 당연히 태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한 건 저는 오히려 김한 기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전력으로 가는 거예요. 일종의 잘못하면 코리아에 엄청난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곧 망한다고도 지금 얘기하시고, 그럴 땐 전력에 가는 친구라면 두들겨 패사로 넣으려는 게 맞는 게,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거 절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게 정말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는 인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인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종편 그냥 SBS 정도라고 생각하고, 뭐 저런 사업방송도 있지.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막가는 산업주의는 싫은데, 종편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허지훈 기자의 참여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모든 합의 자체가 상당히 종편이 문제 있다고 다 보시는데, 왜 허지훈 기자, 이게 여기서 지금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대답을. 마이크 앞으로 좀 주시죠. 제가 매체입평진이라는 일한 3년 6개월 됐는데요. 저는 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제가 직접 쓰던 아니면 저희 매체에서 쓰던 종편에 관한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는 종편을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종편의 역사적 논의 맥락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이 노무현 정부 때 TV 2.0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가 너무 독과점을 하고 있으니, 지상파가 우리의 콘텐츠를 틀어주지 않으니 우리가 TV를 하나 만들어서 공적으로 종합편성 채널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언론운동의 당시 비주류였던 독립제작사들의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걸 TV 2.0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그게 이제 아마 종합편성 채널의 개념적 태동은 아니더라도 최초의 법적인 뭐 논의까지 포함한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이랑 물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겠는데, 저는 이명박 정부 언론 정책, 언론 장악 이런 장가지는 다 쳐내면 세 가지 정도 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종편을 만들어서 지상파의 독과점을 해소한다. 또 하나는 충성을 바치는 공영방송에게 종편이 탄생하더라도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십 년 인상을 해줘서 먹거리를 만들어준다. 요 크게 요 두 축에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으로 위헌 판정이 나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미디어를 오케이 자유경쟁으로 몰아넣자. 그러면 거기서 종편은 별도 영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정 정도의 완결적 틀을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틀이 다 자빠졌죠. 예를 들면 종편은 개국을 했는데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태생적으로 이게 4개를 선정한 자살택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저는 지상파가 너무 불리하니, 그러니까 지상파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정권이. 지상파 때문에 너무 불리하니 보수적인 목소리를 담은 종합편성 채널 하나 만들자라고 하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한국 같은 대의제 권력 체제에서 예를 들면 보수적 성향의 정치 권력이 예를 들면 보수적 매체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거가 법적으로 아무런 절차적인 하자가 없이 그거를 만든다면, 사실 저는 그거에 예를 들면 반대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종편은 사실 아까 원희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죠.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을 밟으려고 했다면 저는 아까 JTBC 말씀하셨지만 조중동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아주 노골적으로 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자기가 배제될까봐. 예를 들면 조선 동아만 방송을 하고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조선 중앙이 하고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2, 3년 동안 공진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종편이 4개가 탄생한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종편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미디어 난개발이 있어 왔습니다. 뭐 예전에 시티폰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통신 영역에서 있을 때는 별로 대중적인 화제가 되지 않죠. 왜냐면 위성 DMB도 그렇고, 지상파 DMB도 그렇고, IPTV도 그렇고, 굉장한 미디어 난개발이 있어 왔지만, 사실 종편도 저는 굉장히 제한적인 난개발이기 때문에 곧 망할 거라고 봅니다. 난개발을 해놓고 이 난개발이 어쨌든 다른 부품들을 견인해서 전체 미디어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뭐가 되고 이런 논의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인식의 문제에서 종편은 절대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하면서 지금 종편은 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의 논리를 옹호할 수 있냐, 지금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단출하게 인식 이꼴 실천, 예를 들면 태도 이꼴 행동,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논의 자체는 저는 이 논의의 맥락을 논의의 맥락을 표현할 수 없는 말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최장집 논리랑 좀 다른 게 뭐냐고 물었지만, 예를 들면 이쪽 논리랑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 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서 말하자면 그 논의 과정에서의 폭력들, 구제원리제나 혹은 그 트위터상에서 뭐가 있는 그런 문제에 관한. 예, 잠깐만요. 네. 한 선생님 발언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분량상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과 좀 관련이 있어서요. 저는 이제 어떤 정치적 실천을 할 때 어떤 이념의 한 방향을 잡고 이쪽을 이제 악의 집단, 나쁜 집단을 상정하고 이쪽과 어떠한 교류도 하는 것을 거부하는 식으로 나가는 정치적 실천이 불가능하고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반대한다는 것이 그런 종류의 반대를 함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비유를 들었었냐면은 일종의 이제 애플바들이 이제 삼성 물건 이제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공짜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플 팬들은 사실 본인들이 이제 애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처지가 되니까 쓰고 이제 공짜폰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인데 삼성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조류도 있는 거죠. 마치 좀 약간 허지웅 평론가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좀 그런 그 모양을 연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다고 해도 삼성 물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도 동참할 수 있지만 그 쓰는 사람을 욕해야 된다, 친구가 사지로 가고 있으니까 말려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이죠 전혀. 제 친구가 종편에 간다고 하면 저는 네가 허지웅이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고 괜찮다, 돈 받고 그걸로 다른 케이블에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충분히 얘기할 겁니다. 종편이 금방 망해도 상관없어요. 구단이 망한다고 선수가 망하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약간 진보 진영의 인식을 너희들이 이렇게 편협한 놈들이었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분들의 말씀의 기회를 잠깐만요. 예. 시간이 사실 크게 남지 않았어요. 짧게 질문하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의문점이나 생각나는 걸 좀 자유롭게 말해보겠는데, 저희가 이 좋은 장소에서 지금 따뜻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은 지금 추워서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어떤 특정 계층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떤 특정 그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김진혁 PD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종편이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지금 방송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작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그 말단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착취되는 구조라든지, 네, 현실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종편이 무너진다고 그 방송 현실이 개선이 될 것인가? 개선이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일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답변해볼게요. 제가 한참 놀았으니까. 오래되니까 힘들어.
그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정확히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옳고 그름의 부분도 있지만 뭐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탓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아니시나요? 왜 하느냐 이거 왜 하느냐 이거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아예 본질적인 지금 이것으로 이번에 대해서 누군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공리가 특정 좀 더 이렇게 더 알 수 있게 표현돼서 공리 네. 그러니까 그 정의라는 게 어떤 거를 위한 정의인지 지금 뭔가 정의롭게 하자고 하는 거죠. 모두를 위한 정의죠. 이번에 대해서 짧게 해주시죠. 이번 질문 뭐였지? 플락 눌러주면은 방송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종편이 더 악화시키는 존재예요. 착취 구조를. 그러니까 언뜻 짧게 보면은 약간의 개선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특혜 체제라든지 이런 것이 목적이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팩트를 갖다 드리자면 제가 아는 걸로는 단가를 더 후려칠 걸로 알고 있어요. 외주제작사 단가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편이 생겨서 외주제작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에 2%를 맡았다. A 프로덕션이. 그런데 1% 더 많다. 뭐 이렇게 보면은 더 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프로젝트 다운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의 관계다, 음의 관계다 말하기 어렵고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이게 외주작사나 그동안 의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종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닌 거를 갖다가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그게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문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기존에 뭐 지상파든 영화계든 뭐 문화계든 출판계든 많잖아요. 솔직히 대한민국이 슈퍼갑이 피레미 을들을 빨아먹는 체제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렇지만 인식론적으로도 그래요. 그죠? 어떻게 보면 트위터라고 하는 게 그걸 뒤집은 거잖아요.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 듣기만 하시네요. 이거 폭력적 관계거든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런 구조는 그런 구조 나름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은 제가 EBS에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작년부터 외주 제작 상생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EBS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에요.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 제작사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하는 어떤 여건이 있어요. 물론 갑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권력이 쪼개지고 나눠지니까 같이 먹고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거는 그런 쪽으로 다른 프레임으로 가서 문제를 해야지 종편이 생겼는데 외주제작사가 그동 뭐 1%라도 더 하니까 그동안 지상파가 더 나쁜 놈들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치가 전복돼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애티튜드라는 걸 아까 고재혁 기자가 얘기했을 때 제가 느꼈던 애티튜드는 그 말하는 단순한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허지웅 평론가님한테 쏟아졌던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이니까 발언하다 보면은 막 세게 나가잖아요. 열받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최초에 비판했던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산데 예를 들어서 테러리즘이나 이런 걸로 하면 이거를 뭉개고 프레임이 올라서요. 즉 최초에 했던 가치가 전복되는 거죠. 이게 옳고 그르냐보다 하는 행동이 테러리즘이 아니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애티튜드와 되게 관계가 있어요. 논의를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엔 제가 구재혁 기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기존의 프레임을 누르고 위쪽으로 새로운 그 프레임으로 올라서서 이게 확 뒤집어졌을 때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자유, 인심 모독 혹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모두 세상에 먹고 이리저리 먹고 먹히는 것이 아니냐, 다 모순이 아니냐라고 해서 가치가 전복되고 회취되면 고재일 기자가 보기에는 전선이 흐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전선이 흐려지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옳고 그르면 저는 다르게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가치의 전복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 아까 한 분께서 종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무관도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어떤 개인으로서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로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전형적인 가치 전복의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가치일 수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철학에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주의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서 그쪽까지 가치를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고재일 기자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은 일단 빼요.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요. 두 분이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의 논의에서 유의미하게 뽑아내는 부분, 애티튜드라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원영진 문화인대 집행위원장님 얘기하신 언론 소비자 집권 국민 캠페인 사무총장입니다. 저희는 그 2008년 촛불 때 그 촛불 시민들이 정말 이 나라에 언론이 스스로 바로 서지 않으면 시민들이 바로 세운다 스스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정말 조중동이라는 그 신문들이 나라를 농간하고 허위 편파 왜곡 보도를 해서 정말 나라를 농간하고 잘못 언론이라는 그 본분의 사명을 잘 하고 있지 못했으면은 촛불 시민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조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는 28명이 3명이 구속되고 25명이 재판을 받고 아직도 그 28명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 최시중과 이명박 정권의 온갖 탄압 속에서도 정말 저희는 살아남아서 정말 지금도 그 반대운동을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직도 수많은 시민들이 7만여 시민들이 전국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보내주면서 정말 조중동 퇴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해서 저희 그 집행부를 꾸리고 지금 3년째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워낙 그 조중동의 그 막강한 그런 언론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차단되고 저희 활동조차 순조롭지 못해서 정말 너희들이 아무리 불매운동을 퍼뜨린다고 해도 정말 조중동이 망하겠느냐 하는 비웃음과 또 아니면 안쓰러운 그런 거를 보내왔지만 저희는 정말 길에서 아니면은 그 모든 그 저기에서 불매운동을 벌여왔는데 지금 아연 저희도 굉장한 그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도 놀랄 정도로 정말 SNS의 위력이 조중동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깨어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단순하게 소비자의 원리로 조중동을 봅니다. 친일 그 청산이 안 돼서 그 부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지난 일이고 이것도 청산돼야 될 일이지만 그동안 조중동이 해오고 오늘까지도 그 보도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정말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언론 소비자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볼 때 정말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저희 소비자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의 그런 시민들의 그런 반발이 있었지만은 그 행태를 고치지 못하고 권력을 등에 업고 방송까지, TV 방송까지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불공정한 편법, 불법, 모든 거를 다 동원한 최시중은 지금 광고 팀장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 다 모아놓고요. 저희는 이런 왜곡 편파 보도가 오늘도 매일매일 끊치지 않는 한 저희 소비자로서는 모든 걸 다 불매로 맞설 것입니다. 참여하는 회사 불매할 것이고요. 지금 광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그 기업들이 언론 소비자인 국민을 생각해서 이런 편파 왜곡 보단 행태 계속 3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그런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아유 할 수 없지. 정말 조선일보가 정말 힘이 세니까 우리 시민이 어떻게 이런 행태를 더 이상은 시민들이 봐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정용 신문과 방송이 이렇게 허위 편파 왜곡 이런 공정성을 잃은 신문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한 저희 소비자들은 불매로 맞설 것입니다. 지금 연예인이나 지식인들 불매까지 하자고 회원들 사방의 시민들이 난립니다. 왜 원서주에서 언론인 연예인 그런 불매운동을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지식인과 연예인의 그거는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참 느끼는 게 많은데요. 저희는 기업, 소비자로서 저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매로, 무차별한 불매로 맞설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까 질문해 주셨죠? 짧게 해주시고 답변 하겠습니다. 톤은 약간 좀 조절해서. 네. 제가 톤이 높았나요? 네, 톤도 높았습니다. 네. 진보진영 종편참이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이 제목도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가 원래 방송도 촛불을 들다가 너무 KBS 정영수 사장이 무너지는 그런 거 보면서 언론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옛날에 광주 5.18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1인 미디어를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진보 진영 말고도 외부에 표시를 안 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종편이 이렇게 비겁하게 그리고 어떻게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 보면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치더라도 언론인들이 종편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인의 자세를 지금 너무 흐리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동아 트위를 보면 내가 먹고 살지를 못하고 바른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정권에 맞서서 동아 트위 정말 몇십 년 전에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종편까지 왔고요. 종편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되게 이렇게 하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종편에 참여해도 된다는 분들의 영화 평론가, 자유기고가님 다 계시는데 여기 미디어스 기자님 계시는데 언론인의 자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적 배경으로 아까 먹는 거 그런 거에 대해 제가 얘기를 했는데 먹고 사는 거 한다 하더라도 여기 종편 출연 안 한다고 먹고 죽지 않아요. 근데 종편에 악영향을 안다고 하면 출연 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한윤영 자유기고관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적 발언을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저기서 얘기하면 정치적 발언 못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연예인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연예인들이 지지를 받는 이유를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해볼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언론인의 제가 그럼 언론인 언론인 김완희 저는 기자보다 훨씬 오래 활동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안티조선 선언할 때 문화예술인 선언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한 2번 정도 실무를 했었더라고요. 한 1000명이 넘게 한 적도 있었는데 얘기를 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운동론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원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언론이 혹은 언론 운동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편의 약탈적 영업을 폭로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안티조선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던 건 다른 언론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론들이 조선일보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조선일보가 훨씬 더 독립의식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종편을 개국을 계기로 저는 그 카르텔이 일정 정도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득을 원소주분도 나와 계시지만 성총님 나와 계시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BS나 한겨레나 경향이나 시사인에서 일부 그런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광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거라고 보고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언론으로부터 배척받는 언론은 사실 존재하기 힘들죠. 시민적 배척은 정파라고 치더라도 저는 그게 언론 기자로서 혹은 언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또한
나의 문제는 운동적 차원에서 보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지상파를 정상화하는 지상파를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을 존재한다고 그러고 강강하고 넘어가는데 지상파와 외주 제작사의 관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종편이 몇 년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성규 PD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된 인력가가 지상파로 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지상파에서 저작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성규 PD가 10년 가까이 그걸 촬영을 해서 그걸 지상파에 납품을 하는데 지상파는 방영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전체적 권리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해외 출품하고 이럴 때 다 지상파가 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지상파가 굉장한 슈퍼가구로 존재하는 거고 뭐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뭐. 근데 저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지상파는 공영방송이다. 전파를 사용한다. 종편이랑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종편만큼 지상파가 약탈적 영업을 하고 실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왜 말하자면 그게 여태까지 한 근 10년간 주요한 운동의 과제가 되지 못했나.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혹은 이 종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시 논의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그게 좀 운동적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한윤영 선생 질문 했었으니까 답해 주시고. 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저는 종편을 안 나가고 있고요. 종편을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걸 활용해서 이제 나가는 사람을 욕하는 게 최고의 포지션일 텐데 저는 이제 손해를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안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가는 것과 이제 그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이제 비판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종편을 피해도 종편 하나만 생각하면 종편을 피해도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종편을 거부하는 정도 수준의 논리라면은 이 계열사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아까 허지웅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무비위크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비위크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일간 스포츠에서 설명도 지었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굶어 죽어요. 뭐 굶어 죽진 않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제가 말하니까 그건데. 예, 다른 일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게 지사형 자세인데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할 것인가 그것만을 글쓰기 인정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글쓰기 자체에 약간 그 판타지가 굉장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존중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좀 어정쩡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김연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개념 연예인들 지지합니다. 연예인 지지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은 이런 종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개념 연예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희들이 어떻게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네가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여기랑도 관계를 끊고 저기랑도 관계를 끊고가 결국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그렇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발언을 할 수가 잘 없는 것이죠. 김연아가 삼성과도 싸우면은 거의 무하마드 알리나 이제 존 레넌 수준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존 레넌이나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존경하면 되는 문제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일하게 구역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간단하게 보탠다면요. 뭐랄까요. 말씀하신, 두 분이 내용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분명히 맞는 거는 어떤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 그리고 그건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개념 연예인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논리를 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윤리적인 층으로 소위 깔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랄까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제 얘기가 나오고 여기 유일하게 제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은 영화 프로그램에 영화 평론가가 나가서 어떤 정치적인 맥락과 전혀 무관한 혹은 정치적인 맥락을 가져오더라도 기존에 했던 얘기를 전혀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정도의 이 일까지 부역으로 논하면서 윤리적인 식으로 깠을 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연예인들이 혹은 연예인 아니라 어떤 다른 직업군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정치적 소신을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환경 조성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얘기하지 않느냐 라면서 어떤 개인의 깡에 기대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더 양성해야 한다라는 그 건설적인
그 측면의 의견이 아니라 약간 좀 무역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소수 영웅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 좀 언론 문제랑도 좀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이제 대기업의 기업 혹은 건설업체의 기업을 봤기 때문에 좀 보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런 비판들은 의미가 있고, 한겨레나 이제 경향신문이 삼성 광고를 수주할 때 혹은 건설업체 광고를 수주할 때 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어떤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 신문들이 과연 삼성 광고 없이, 건설업체 광고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구하는 것은 쉬워요. 김상곤 선생님이 이제 칼럼에서 경향신문에 다시 이제 글 쓰실 때, 이제 칼럼을 쓸 때, 기자는 진리를 위해 살고, 돈 벌고 살려면 이제 그 좋은 머리에 다른 거 할 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자세에도 존중은 하는데, 실제로 신문 시장에서 신문 기업의 어떤 논리로 생각하면 그런 식의 논리라면 한국 사회 진보 언론은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혹은 시사인 가셨지만 이제 시사인도 뭐 기업 광고로 받겠죠. 그런 부분 언론들이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진실과 허위의 이분법으로 너희들도 진실이 아니니까 그럴 거면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하거나 아니면 나가 죽어라 이 수준의 논리로 그 한겨레 경향 시사인 같은 매체들이 모두 사라지는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세상입니다. 아니면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하는 것이 좋은 세상인가의 얘기는 좀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도 물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바른 보도를 어떻게 할 언론인의 자세에 대해서 물음을 했는데 언론인의 자세는 언론인이 아까 언론인이 말씀을 해서 언론인이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그런 주장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갈 때는 이제 그런 위험이 좀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그 중간에서 하게 되는 어떤 환경적인 여건과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감시를 하면서도 그런 차원을 이해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과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지금 18분이고요. 여기 30분 넘으면 초과 비용이 발생돼서 그 전에는 가난한 우리 언론연대가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언론인의 자세에 좀 잠깐만요. 플로에 혹시 꼭 지금 질문 배터리가 나가서 다시 방송 열겠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시죠. CJ ENM 이야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1년 후에 이제 제가 그 CJ ENM 상무이사들의 이제 저서들을 일부러 많이 보는데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에 이제 자기들의 전략은 미디어 기업을 넘어서 콘텐츠 기업으로 간다. 틀 거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종편 중에 쓰러지는 것 중에 사업성이 있는 것을 인수한다. 그래서 보도권까지 획득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예비 언론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상업방송이 천국이 됩니다. 그렇죠. 방송 시장. 그랬을 때 저희 같은 예비 언론인은 CJ ENM에 들어가서 끝장토론, 백지연의 끝장토론 같은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지켜낼 수 있는 EBS나 KBS의 공공성을 끝까지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정유창 교수님이나 이 다른 선생님들처럼 법제 싸움을 밖에서 대한미디어 운동을 같이 할지 어느 것이 가장 전략적일지 가장 중요한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질문이 어려워. 만약에 이 자리에 제 제자들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판에 저하고 같이 법제투쟁이든 조직운동을 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말 못할 것 같고요. 카메라를 들고 이른바 우리 김동원 감독처럼 현장에서 독립 다큐면 해라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바늘 구멍보다 더 좁아 들어가기 어려운 EBS나 KBS, MBC 내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불가능해 보일 때 예컨대 열려있는 지대에 학생이 가게 된다라고 해서 저는 말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조중동 종편에 간다고 치더라도 제 제자가 만약에 그런 경우일 때 하지 말라라고는 사실 말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서도 니는 가능할 수 있으니 노력하라라고 기왕에 차라리 엉터리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제자보단 차라리 내인데 배워가지고
조금의 생각과 고민을 갖고 들어가 조직부 내부에서 말아보는 게 오히려 차라리 대학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경력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고민 드는 거죠. 딱 해서 오늘 사회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 KBS에 지금 3년 동안 이 공영방송이 완전 작살나고 공영방송 KBS가 국영방송 프로파간다 머신으로 됐을 때 뭐 영화평론가는 뭐 차치하고 여러 사람들이 뭐 출연도 하고 뭐 참여도 하고 취업도 하고 뭐 별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정도의 어떤 단호한 판단들과 논의와 이른바 합의와 이런 등등이 이제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편에 등장해서 언론인 지식인 등등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까지가 연결돼야지만 사실은 좀 더 분명하고 정직한 답이 나오는데 하지만 KBS에 출연하는 것과 종편 출연이 뭐가 다른지 사실 뭐 잘 모르는 고민이 자꾸 드는 거죠, 저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에게 그 고민이 저는 하고 싶은데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선생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독립 PD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방금 저렇게 지역에서 말 그대로 주변부에서 솔직히 제작의 잉여죠. 그러다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작업의 출구를 찾고 그래서 노동을 통해 삶을 끌어나가고 하는 이 고민을 들고 들어왔을 때 사실 앞서 이제 오정진 선생님에게 드렸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럼 여기 토론문의 끝에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지만 과연 정말 옳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도 또 비판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런 경우면은 할 수 있어라고 이 말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선언을 한다는 게 원래 정말 가능하고 충분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원선생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차라리 다시 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고민을 다시 좀 더 짊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고민이 저한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하나가 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싸움이 다 가능하고요. 앞서 저분 친구분의 말씀도 저는 뭐 일정하게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들어가서 말아먹을 수 있으면 말아먹고 우리를 착취하듯이 우리도 기회가 되면 기회주의자가 착취한다는 것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상상력으로 충분히 이렇게 고민해볼 전술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까지는 저는 여유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중구난방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참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답이 딱 떨어지진 않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짧게 앞에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뭔가 합의한 게 있습니까? 정리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논쟁과 관계에서 두 분 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떠나고 등등해서 종편에 대한 진보 진영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한 거, 합의 가능한 거, 오늘 우리끼리는 최소한 한 건 뭔지 한 번씩 짧게 말씀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정진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이 푸는 게 맞다는 건 합의가 된 거고 푸시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수면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데서는 서로 상처 입었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노로 끈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우리 허준 평론가하고 또 고재열 기자하고 감정적으로 오갔던 건 두 분이 푸는 게 많지만 분명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애티튜드로 표현을 하건 가치를 표현하건 프레임으로 표현하건 어느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경우는 어렵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어디까지나 그런 거고 감성적인 면에서 즉 공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쪽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지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종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뭐 돈을 많이 주면 어느 생각이 까짓 거라고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느낄 감성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나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것이 과거의 나와 현재 나의 어떤 단절과 연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역시도 가든 안 가든 개인이 느끼고 감당해야 할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합의라고 무책임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판단을 하든 왜냐하면 그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쭉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서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과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판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롭게 결국은 결정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느끼고 감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대중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로서 이렇게 주고받고 야 그래 좋게는 가서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요것만 잠깐 얘기했어요. 언론인의 자세라고 했는데 저는 중앙일보에 있든 조선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봐요. 언론의 자세는 진실을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진실을 찾아서 추구하고 하되 까불지 말고 나는 전달자지 내가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구조율 기자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데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원체 페이크를 잘 못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티가 나요. 뽀록이 잘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익숙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거고 그 전달자니까 결과 최종적인 판단은 대중들이 하라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최대한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수없이 많은 혐한이나 수없이 많은 논리나 세련됨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어느 조직에 있던 근데 분명한 건 조중동에 있어서 그걸 할 가능성이나 여건이 낮은 거예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좌파 우파도 여기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 들어가면 그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감당을 하든지 아니면 약간 그쪽으로 약간 시선을 틀어서 정서적 안정감을 취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돈을 못 받고 대신에 나의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경이로운 감정이 충만히 살든지 이거는 개인이 판단할 건데 어쨌든 어느 쪽에 있든 중간에 까불지 말고 진실을 추구해서 잘 전달하라. 그거를 못하면 정의롭건 말건 필요 없이 언론인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0분 전에 끝내야 돼서요. 세 분에게 그냥 제가 기회 안 드리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2시간 반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비판, 참여, 그리고 선언이라고 하는 세 개의 김준혁 PD가 네 번째 판단이라는 말을 주셨는데요. 오기 전부터 이 과정에 계속 저도 갖고 갔던 개념은 판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 진영의 판단과 학자의 판단이 정말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과연 이 2시간 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판단을 가지셨는지 이제 트위터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가 계속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2시간 반의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음료수하고요 김밥 마련돼 있는 거 마저 식사